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일론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일론의 입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나 급등을 했는데 일론이 3월 말에 얘기를 했던 4월 초, 5월 말 거대한 것이 온다.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의 센티먼트 분위기가 급반등, 급변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도 바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점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테슬라 오늘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나스닥이 0.3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나스닥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만 유독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 주도 자산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간은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주도 자산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엔비디아 비트코인이 최근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테슬라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아마존이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5월 1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상당히 빅 위크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입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최근에 CPI 지수, PCE 지수가 모두 끈적하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자 몇몇 연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금리 인상도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파월 연준의장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줄지 아니면 매파적 발언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7월 달까지의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30%가 채 안 돼요. 하지만 9월 달부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50%가 좀 넘는 수준이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한 82%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15%가 상승한 194불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급등함에 따라서 지난 140불대 초반 139불 정도가 바닥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역시나 테슬라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급하게 하락을 하면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도 높고 워낙 그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법이에요. 오늘은 거의 평소 거래량의 3배에 달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뭔가 폭발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한 주가 상승은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3월 19일이었죠. Should be really shining bright by late April or early May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거대한 것이 온다, 정말 밝은 것이 온다라고 했는데, 자, 한때는 이게 뭐 인도에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인도는 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중국 FSD 출시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4월 20일만 하더라도 중국의 한 테슬라 오너께서 중국의 FSD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오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론이 It may be possible very soo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곧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4월 20일이면 4월 23일에 어닝콜이 있었으니까 주가가 정말 약했을 때예요. 제가 이날 4월 21일 방송이었죠. 테슬라 주가가 그때 140불대였습니다. 정말 저희 방송에서도 안 좋은 댓글들이 난무를 했어요. 테슬라 이러다 정말 100불대까지, 100불 이하대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테슬라는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자, 매년 반복되는 패턴일 뿐입니다. 워낙 주가 변동이 심하니까요. 주가창을 이럴 때는 안 보는 게 최고지만 주가창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면 FSD 영상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알렉스라는 분께서 10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시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모두가 가장 큰 의심을 가졌던 시절이 동시에 가장 큰 도약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가가 고점에서 40%, 50% 떨어지면
상당히 불안할 법도 한데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장기 투자라는 거죠. 10년만 들고 있으면 테슬라도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이니까 자, 이러한 변동성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하나씩 호재 보따리를 풀기 마련입니다. 자, 이번에 호재는 중국에서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면 주로 상하이를 갑니다. 기가 상하이도 있고 테슬라 차이나의 홈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딱 24시간 하루만 베이징을 전격 방문을 했어요.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중국의 수도이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정치인을 만났어요.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리창 총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열 당시에도 상하이 당 서기로 일론 머스크와 좋은 인연을 맺은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딱 하루만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건요. 결제하러 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최고 부자이자 최고의 회장님 중에 한 명이시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미 FSD와 관련된 논의를 끝내고요. 직접 가서 중국의 이러한 최고 결제자와 함께 최종 컨펌을 승인하러 간 것이죠. 또한 테슬라와 중국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CCTV도 리창 총리와의 만남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톰주도 있죠. 그레이스 타워도 있습니다. 네, CC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는 계속해서 테슬라에게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시장 진입 확대와 서비스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테슬라의 중국 FSD 출시를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에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린 공장이고 중국인들은 근면하고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더 심화한다라고도 화답을 했고요.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 17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연간 생산 캐파가 100만 대에 이르면서 테슬라 최대의 생산 기지이죠. 자, 중국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15%나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은 최대 전기차 시장이죠. 이미 전기차 채택률이 20%가 넘어가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기가상하에서 만드는 테슬라 차종은 모델 3와 모델 Y가 있는데요. 모두 이러한 검사를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모델 3, 모델 Y는 이제 FSD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당국이 설정한 4가지 요건은 역시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밖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되는데 테슬라가 이를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검사 통과를 받은 업체는 중국 업체들만 있습니다. 비아디, 리오토, 로터스, 호전이라는 중국 회사고요. 니오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에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기사는 알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뛰어난 CEO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모습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11일에 인도를 전격 방문할 것을 알렸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만남을 학수고대한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알렸는데요. 4월 21일에서 22일에 가려고 했는데 가질 않았어요. 전격 취소를 하고 오히려 4월 23일에 있었던 모닝콜에 참석을 했죠. 자,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 테슬라는 인도에 최대 30억 불이나 우리 돈 거의 4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긴장을 했겠죠. 테슬라라는 트로이 목마가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중국의 전기차의 발전이 상당히 컸어요. 이러자 샤오미도 여기에 가담을 했죠. 샤오미의 레이준 CEO는 테슬라를 엄청 사랑하고요. 테슬라의 경영 전략들을 상당히 따라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으니까 다음 성장 동력은 AI, 즉 FSD 자율주행이 되겠는데 테슬라가 중국보다 인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난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뛰어난 경영 감각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애타게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뉴스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는 We don't have a schedule for FSD to enter China yet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yet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중국에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아무래도 수뇌부들끼리 만났으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차량은 그간 데이터 이슈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은행과 정차에 제한 조치가 있었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테슬라를 사서 운행을 못하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FSD 론칭을 위해서는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뭐 도조라든지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AI 컴퓨팅 파워가 미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컨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에서의 자율주행 학습은 가능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 바이두와의 협력을 발표한 테슬라입니다. 바이두는 중국 최대의 IT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뭐 네이버와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두는 내비게이션 데이터, 지도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3D 맵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테슬라와 바이두가 협력을 하게 되면 이런 지도 데이터를 테슬라가 함께 학습을 하면서 현지 FSD 기술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이두와의 현지 업체와의 협업은요,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한 모든 우려를 해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테슬라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사회로서 중국 내부의 데이터가 특히 미국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지 업체를 심어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러한 보안 이슈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현지 지도 데이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AI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바이두 역시 자사의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좋은 뉴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15%나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무려 36%나 급등을 했어요. 자, 이러자 테슬라의 셀러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60억 불이나 돈을 잃었다라고 해요. 테슬라와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한 기대로 공매도 잔고가 3년 내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없애버린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연내 중국 FSD의 출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FSD가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8월 8일에는 바야흐로 모델 2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나올 예정이며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 이제서야 좀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기사에 당황하지 말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약할 때 계속해서 자, 이러한 마인드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레기 기사에 당황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 나옵니다. 악순환기 접어든 테슬라 가격이나 실적 하락, 주가 부진. 언론은 어차피 조회수와 광고 수입으로 역시나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요.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계속 달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또 달라지는 게 또 언론입니다. 계속해서 소위 테슬라를 까던 언론들이 중국 데이터 검사 통과했다 완전 자율주행 청신호라고 또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센티먼트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만의 관점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굳건한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 테슬라 주가가 한참 약할 때 충분히 바닥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 론바론 전설적인 투자가죠.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본다고. 표현이 좀 과했는데요. 고기도 한번 드셔보신 분이 잘 드신다고. 이런 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닝콜 이후에 테슬라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15% 주가가 오른 거 보니까 바닥이 확인된 순간인 것 같아요. 자, 현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관련된 일로 너무나도 바쁩니다. 아무래도 FSD AI 기술에서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올해는 FSD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인데요. 자, 베이징에 딱 하루 만에 방문을 하고 24시간 만에 한잠은 자긴 했어요. 일정을 마치고 어제 1시 17분 비행기로 미국으로 다시 떠났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에 도착했겠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뭐 생산지요 모델 3 램프업 과정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장에 라꾸라꾸 침대를 갖고 와서 매일 자면서 생산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전시 모드 체제에 들어갔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전시 체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153불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 10년에 한 3번 정도 오는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주가가 140불대였어요. 주가가 단 한 2, 3일 만에 190불까지 오르는 게 테슬라입니다. 주식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100억대 자산을 모은 제이슨 데볼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수를 늘리거나 유지하신 모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I told you share count is all that matter in the long run.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수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 때 이런 기레기 기사에 당황하지 말고요. 자기만의 관점을 갖고 주식을 잘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아트라운 TV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